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정말로 소통해야 될 때, 내 말을 주장한다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나한테 관철시킨다고 하거나 서로 고집하죠. 들리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은 모든 걸 갖다 다 캐치하지 못하죠.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듣고, 이런 것들이 단지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인지 문제죠. 익숙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이제 들을 수도 있고, 결국 이제 관심이 가는 내용에서 그 귀로 들리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로 들리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했을 때 소송 하고 그 억압, 이렇게 공격적인 단어라든지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이런 것을 다툼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랑의 속삭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눈 대화에서도 어떤 것은 들리고 어떤 것은 들리지 않죠. 즐거운 시간만 있고 무슨 내용을 갖다 소통했는지 알 수가 없는 때가 또 있지만은, 그거야 후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바로 귀에 들리면은 귀에 들리는 거에 대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게 있죠. 또 시간이 지나서 재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단어를 썼는데 그게 제 집에 가서 되돌아가가지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뱅뱅뱅뱅 돌면서 왜 얘기를 했지? 이렇게 뒤늦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들 중에서 흔히 모든 사건들의 기억을 갖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와 대화를 할 때는 많은 것을 될 수 있으면 다를 기억하기 위해서 타이핑도 치고요. 그리고 또 녹음도 하고, 그리고 비디오 촬영도 해가지고 그 기억나지 않는 것들을 갖다 보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동종요법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라잔 상카란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라잔 상카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신뢰받는 동종요법 의사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경험의 7단계로 나누는 거죠. 너는 어떤 경험을 했냐? 여행을 갔다 와서 어떤 경험을 했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줘. 자기가 겪었던 것들을. 같이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내 경험은 다르다. 내 경험은 다르다. 그쵸? 여행 상황은 같은데 경험이 다른 거죠. 라잔 사카랑이 식탁에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수박을 먹고 있었어요. 수박은 아니지만 이렇게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라잔 상카란이 먼저 얘기를 시작했죠. 맛있다. 정말 이런 맛이 어떻게 나오지? 라고 했습니다. 정말 맛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아내가, 네, 정말 이게 몸에도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많습니다.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 5살 박이라고 했으니까 6살, 7살 정도 되겠죠. 만으로 얘기하니까 인도에서도. 이거 아빠 여기 보세요. 이거는 성이고요. 이거는 개구리고, 이거는 거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같은 식탁에서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서로 다른 경험을 하죠. 뭐 비타민 미네랄하고 그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능히 그 뭐 납득이 가지만 개구리, 성, 그리고 거북이 같은 것들은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이미지, 그리고 또 상상력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니? 뭐 또는 뭐 이렇게 얼룩덜룩한 그 수박 껍데기와 거북이의 그 등껍질이랑 비교해 보면 그러려니 하긴 하지만 또 개구리도 역시 얼룩덜룩하죠. 하지만 거기서 왜 특히나 이제 개구리 또 거북이를 생각해냈는지는 알 수는 없죠. 이것이 경험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도 수시로 이런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의 내용을 그 말하는 내용을 갖다 일일이 분석해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종극에는 우리가 그 첫 번째는 그 환자의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쭉 얘기해왔던 광동물 식물계를 갖다 분류하는 데도 사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는 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에만 근거해서 얘기하다 보면 스스로도 사실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요것을 좀 이렇게 좀 무게를 둬서 차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로 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공간과 시간이 다르지만 가상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갖다 이동해 가면서 그 대화를 한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신이 예전에 봤던 것을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기억 속에 라는 자기만의 세상에서 어떤 과거의 어떤 시각, 뭐 특별한 상황 이런 것들이 갔다 오거나 보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차원하고 시공간을 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그 무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동종요법에서는 경험의 7단계라고 하죠. 먼저 열거해 보면 첫 번째는 네이밍 단계입니다. 명명, 이름. 환자로 치면은 환자가 두통으로 온 거고 자기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아닌 대부분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들은 당뇨병이고 그 무릎이 아파요. 그뿐이에요. 더 물어보면 더 이상의 대답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지적인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경험이 그러는 거죠. 내가 이제 두통이 있고 이 두통은 의사한테 올 정도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동요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아프다는 것에 그 포커싱 돼서 더 이상 불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물어보면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들은 또 거의 없고, 이런 경우는 첫 번째 네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이 두통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있다는데 어떡하죠? 왜 그러죠? 뭐 이러죠.
다른 사람의 정보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이 정도 수준에서 전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심지어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타인이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만으로 진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네이밍, 명명, 이름이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당뇨병에 어떻게 이렇게 필기를 하죠. 어떤 약들이 이렇게 줄줄줄줄 있고 이게 필기된 사항들 같은 것들, 그걸 통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네이밍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사실 단계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 안 돼요. 예를 들면은 고전에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를 들면은 두통이란 말이죠. 오른쪽 왼쪽 지끈거리고, 그리고 뭘 찍어 누르면 덜하고, 손을 갖다 대서 이제 온기가 느껴지면 괜찮고, 양쪽을 누르면 괜찮고, 정수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파서, 그죠? 그러면은 서양의학 쪽, 요즘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은 MRI를 찍는다거나 뇌파를 찍는다거나 기타 등등의 검사를 하겠죠.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가지고 일상적인 두통에서 검사에 뭔가 나오기도 하지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사진을 갖다 찍는 것 자체가 나올 거를 예상하고 찍는 것은 아니죠. 정말로 위험한 일들이 있거나 의미 있는 뭔가 수술적 조치나 뭔가 오가닉하게 실제로 뭔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아주 드문 퍼센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위해서 찍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좀 더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갖다가 얻어내는 것이 이 동정요법적 방법이고, 이런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앞서 그런 것들이 갖다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약들도 있으니까요. 오른쪽이 잘 듣는 약, 왼쪽이 잘 듣는 약, 이 정도 수준에서만 해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일반적인 증상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수록된 약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100개 간단하게 40개, 수십 개라도 그거 너무 많은 것 중에 어떻게 골라요? 그러면 좀 더 이 사람의 지금 호소하는 증상에서 특이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더 정보를 얻으면 숫자는 줄어들어가고 10개 미만으로 되면 훨씬 좋죠. 그 과정을 정밀히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감정적인 영향까지 끼치진 않는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소적인 것, 제너럴한 것, 몸 전체에 해당되는 것, 기분이 국소적인 것은 국소적인 것의 영향에 한정되고, 아직까지는 전신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기분이 나쁘면 아프다라든지 이런 것도 벌써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된 거죠.
감정적인 동요되면 얼굴이 빨개지고 피부 질환이 이제 악화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사실적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할 때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증상과 잘 매칭은 안 되지만, 팩트 체크, 팩트는 어떤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는 어떤 그 뉴스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나 뭐 선거에 후보들이 TV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소 도적놈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찌라시가 나오고, 그리고 뭐 성범죄자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찌라시로 그런 것들이 진짜로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편견을 갖고 쳐다봤는데 학력이 낮을 것 같다 그랬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학력이 제법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상당히 이제 그 지적으로 보이고 그러지만 어떤 학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닌 거고, 그리고 또 실제로 범죄자 중에서는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옆에 이웃들이 정말로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질고, 음, 그 밖에 이제 장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팩트 체크를 하다 보면 이제 팩트와 이제 감정적인 어떤 마음으로 이제 판단한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하고 어떤 기분이 좋고, 사랑만은 아니고, 사람이 이제 기분 좋으면은 정보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듣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거를 증상으로 따지면 두통이 있는데, 두통이 생겨서 짜증이 나고, 좀만 건드려도 화가 나고, 그리고 일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많은 양이 내게 주어지면, 또는 임박해 오면, 얘기 불안이죠. 그런 것들이 오면 두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된 거죠. 여기까지는 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것들입니다. 별로 설명할 것은 없어요. 그러니 서로 우리가 사실 체크를 하는 중에 그 감정적인 요소가 되면은 사실적인 면을 좀 왜곡하거나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두통이 그런 엔티시페이션, 예기 불안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그 사람의 증상은 이미 두통이 아니에요. 물론 두통도 이제 증상에 집어넣어야겠지만 감정적인 것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죠. 동종요법에서는 이런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감정적인 증상이 더 그 레벨이 높아요. 더 귀중한 증상이죠. 그러니 귀중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물을 줄일 수 있는 더 서열이 높은 증상이라는 거죠. 다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파악할 때 좀 더 물어서 감정의 윤곽을 잡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망상이에요. 다시 정리하면은 네이밍, 팩트 또는 팩추얼, 또 세 번째는 감정이죠. 네 번째는 망상입니다. 망상이라는 단어는 그 정신과에서 false belief라고 정의를 내리죠. 간단하게는.
요거는 자기 착각이라고 생각하셔도 편하실 것 같아요. 자기 생각. 내가 보기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질적인 과거 역사 속 인물, 뭐 드라마 속 인물, 그리고 서로 그 알고 있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거로 돌려서 예전에 그랬던 것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전혀 엉뚱하게 내가 겪지 않은 아주 참혹한 일들을 느끼죠. 네가 나한테 당신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마치 응? 노예를 부리듯해. 그러면 그러죠. 노예? 아니, 내가 너한테 언제 노예처럼 부렸어? 도대체 노예라는 게 뭔데? 노예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있어? 그렇다 그러면은 이, 이 노예라고 처음 말을 꺼내면서 자기가 노예처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노예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노예라는 단어하고 같을까요? 같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노예, 이 사람이 생각하는 노예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그런 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서로 다른 딜루전, 망상을 영화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각자의 영화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눈을 카메라의 렌즈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방향이 이렇죠. 상대방은 나를 보면서 이렇게 화면을 돌리죠. 물론 이거 눈만은 아닙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런 뭐 감정과 연계된 여러 가지 그런 그 생각들, 그 생각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기가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화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비슷한 똑같은 얘기 말하자면 같은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그 경험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을 자기는 듣는 사람은 이제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되게 현명하게 일상적으로 그 계약대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이제 노예 취급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화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의 그 출연자가 있는데 연기자가 있는데 그 연기자가 분한 그 배역은 서로 다르고 다른 경험을 하는 겁니다. 디테일에서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다른 영화를 보면서 같은 영화를 보는 양 서로 막 주장을 하죠. 여기서 예를 더 들 수 있는 거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죠. 그것도 코끼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두 장님이 만진다 그러면은 서로 만지는 부분에 따라서 그 촉감이라든지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둘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망상이에요. 근데 사람들 사이사이 얘기하는 것 중에 내 느낌엔 그러면서 뭐 예를 들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죠. 그러면서 요 옆에 사람은 그거를 듣고 그림을 그리게 되죠. 하지만 요 그림과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림, 이 사람 머릿속에 또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그림은 영상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그 레모디 픽처, 그러니까 증상, 이게 불편한 것들의 어떤 상, 픽처,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스토리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 스토리에 좀 더 나아가 보면 동영상, 영화,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면 이 사람이 광동물, 식물 중에 어디에 택하는지 알 수 있는 귀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광동물, 식물을 떠나서 들을 준비가 되는 거죠. 증상의 서열을 정하고 저것은 중요한 말이다. 저거는 더 들어둘 만하다. 라고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어떤 차원에 있는 것들이 차원에서 얘기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두통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요. 어떻게 아프세요? 아, 지끈지끈거리고 터질 듯이 아픕니다. 그게 불편하게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그 혈압을 체크합니다. 혈압을 체크해 보니까 혈압이 되게 높고, 그러면 MRI를 찍어 봅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이 나와요. 뭐 괜찮으신데요. 자, 이 괜찮으신데라고 하는 것은 MRI 이미지상 괜찮다는 얘기겠죠. 그러고 나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진통제를 준단 말이죠. 뭐 두통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듣는 약이 있고 듣지 않는 경우도 있고, 듣는 용량이 있고 더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기준이 이제 통증의 어떤 감각이라든지 터질 듯한 그런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정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분하지 않고, 이제 MRI상에 이제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까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해서 처방을 낸다 그러면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죠.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호거든요. 이 사람이 자꾸 아프다고 하는 것, 과연 그것이 이 사람 전체와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것이 어떻게 유발됐는지, 24시간 그러지 않고, 그리고 또 24시간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가 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어떤 공통점과,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여기 위치, 정수리 위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제 팩트죠. 지끈지끈하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 사람이 느끼는 감각일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는 이것이 뭐 사실인 어떤 망상인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지끈지끈하다고 폭발할 듯 아파다고 하는데, 폭발할 것 같다고 하는 정도가, 폭발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죠. 어떤 느낌이냐고. 그럼 예를 들겠죠. 이 폭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폭발물인지 알 수는 없죠. 콩알탄처럼 이렇게 톡톡 터트리는 것처럼 아픈 건지 아니면 펑 터던지, 이게 꽉 차가지고 이렇게 팽창하면서 그 꽉 차가지고 이제 터질 듯한 이런 것인지 더 물어봐야겠죠. 그걸 더 물어보면 어떤 이렇게
우리가 들은 것들 중에 팩추얼한 거, 노미널한 거, 세 번째 이모셔널한 거, 4번 딜루저널한 거. 그 중에 딜루저널한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팩추얼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위치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악화 요인, 호전 요인,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맞붙어 있는 감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 다 적죠. 그리고 또 망상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 상황을 마치 여기다가 폭탄을 올려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상을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거는 좀 얼토당토하지 않는, 지금 떠오른 생각이지만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곧 이게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불안하겠죠. 그리고 그 터질 폭발물의 정도에 따라서 내 머리도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당연히 감정적인 요소에서는 공포와 불안이 있겠죠. 그 정도는 상당히 패닉할 겁니다. 그렇게 패닉해져서 망상이라든지 그 상상력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감정적인 요소를 지배한단 말이죠. 결정하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노미널, 네이밍, 이름 짓기, 명령. 두 번째는 팩트, 팩추얼, 사실 단계. 세 번째는 감정 단계, 이모셔널. 말하기 좋게 제가 형용사로 합니다. 네 번째는 딜루전, 망상, 딜루저널. 네 번째가 있겠고, 제가 7개 단계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그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증상을 통해서 감정까지 내려가다가 결국 망상까지 이 쭉 연결되죠. 이게 쭉 연결돼서 이 증상들이 단일한 증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두통이 있어서 MRI 찍고 검사를 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오거나 그런 증상들이 남아 있으면 뭐 일반 병원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처방할 수 있는 간단한 수면제를 갖다 받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고 상당히 불안하게 되는 정신과도 갈 수가 있죠. 별개로 다뤄집니다. 별개로 다뤄지다 보니 이 방금 정의된 딜루전, 망상에서 온 증상이 여기에서 느껴지는 두통,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두통이었는데 요걸 없애버리면 요건 출구거든요. 어쩌보면 외형화돼서 이게 가장 간단한 병이고 표시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를 없애버린다고 해서 이거는 안 없어졌고요. 이거를 그 진정제로 가라앉혔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라앉혔지만 이 뉴로 호르몬, 신경 호르몬 계통은 다른 루트를 찾아요. 그러면 다른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억제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억제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조절되고 이것도 조절되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깊은 곳에서, 심지어는 그 유기적으로 어떤 뭐 암이 생겼거나 뭐 기타 다른 질환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증상이 억제되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죠. 사람들은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갈등 구조에 핵심이 있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여기 얘기부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